안녕하세요. 이 시테마 종목을 리뷰하는 주식닷컴의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시간의 급등 종목을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한신기계입니다. 오늘 종목들 종류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테마는 그냥 단일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향후 60년 주력 원전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원전주들이 시외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모두 원전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수십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좀 많이 올랐는 종목들로 좀 추려봤습니다. 자,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일진파워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신기계 대표적인 원전주죠. 대표적인 원전주고 텍소노미 EU가 텍소노미의 원전을 포함시키면서 그때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하고 상당히 지금 원전주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신기계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목들이 많이 가죠. 자, 한신기계는 공기 압축기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압축기 면에서는 업계 1위죠. 피스톤형, 스크류형, 전기종에 걸쳐서 생산 공급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입니다. 그래서 한신기계에 대해서 지금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났어요. 4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서 지난해 실적은 알 수는 없는데 현재 주가 지난해 3분기 기준에서 PER이 37.71배, PBR이 1.43배로 해서 다소 좀 주가가 높다. 실적 면에서는. 어쨌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라 지금 실적을 굳이 따지려고 한다면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있고 실적이 좋았던 기업은 4종목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기술, 우선 실적 좋은 종목 4종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제어 설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182% 증가를 했고요. 61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292억 원으로 해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고요. 순이익은 52억 7천만 원으로 흑자 전환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3분기까지는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좋았어요. 4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한 거거든요. 4년 만에. 2000년에 이어서 2000년에 흑자를 기록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흑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 턴 어라운드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요번에 실적 상당히 좋았어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8,908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했고요. 매출액은 11조 8,077억 원, 전년보다 22.5% 늘어났고요. 단기 순이익은 6,458억 원으로 8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두산 진짜 뼈를 깎는 채권 관리를 받으면서 여러 개 기업을 지금 자회사들을 매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구조조정 혹독한 지금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올해는 두산중공업도 좀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러면 지금부터 매수해서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아지는데 유상증자를 했죠. 1조 1,500억 가량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게 3월 4일 날 올라옵니다. 3월 4일 날 신주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1조 1,500억인데 주가가 어느 정도 희석되고 시간이 지나야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실적도 좋고 또 두산에서 테스나도 인수한다 그리고 호재성 이슈가 또 터져주니까 두산도 지금 상당히 잘 가죠.
많이 움직였습니다. 두산이 지주사잖아요. 상당히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3월 4일 날 신주가 상장을 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희석이 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난해 그 3분기 기준에서 PER이 19.45배, 예,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지금 주가가 좀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52주 신고가가 32,000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정 주가라고 뭐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목표 주가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저는 52주 신고가를 요번 올해에는 깰 걸로 보입니다. 저는 한 4만 원 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3월 4일 이전의 매수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은 항공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STG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 오피트 파트너스를 통해서 SD 바이오센스에 투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사업, ISI 사업, 항공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780억 원,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01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순이익은 87억 원으로 역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오르비텍이 상당히 지난해 실적이 좋았다. 그래서 원전주 중에 몇 개 안 되는 실적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SD 바이오센서 실적 지금 상당히 좋잖아요. 거기에 투자한 것도 있으니까 연결 기준에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HRS입니다. 홍준표 정책 수혜주기도 하고 원전 산업 뭐 육성 공격 한다고 하고 뭐 그랬었죠. 규소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한 이제 특수 실리콘 소재의 개발 및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지난해 연결 이익이 179억 원, 주당 200원의 현금 배당도 한다 그러고요. 상당히 실적이 좋은 기업입니다. 매출액은 841억 원으로 24.7% 늘어났고요. 순이익은 208억 원으로 해서 126.1% 증가했습니다. 요 기업이 하는 일은 원전용 실리콘 방아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로 보셔도 무방을 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실적이 좋은 원전주는 우리기술, 두산중공업, 오르비텍, HRS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외에서 항상 뭐 원전주 이야기 나올 때마다 상한가 치고 이런 기업은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요 정도죠. 그리고 많이 움직였던 게 이제 서정기전, 에너토크, 한전기술, 우진, 한전산업 등 한전 KPS까지 요래 좀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죠. 한신기계는 전자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기 압축기 전문 업체고요. 보성 파워텍은 이제 전력 발전용 기자재 전문 기업입니다. 전력 발전용 기자재. 그리고 일진파워는 이제 발전소 경상 정비 공사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동 화력 발전소, 그리고 일산 복합 화력, 당진 화력, 울산 복합 화력, 한수원 고리 원자력 본부 등 이제 현재 가동 중인 이제 발전소에 인력이 상주하면서 경상 정비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전에 문제 생기거나 이러면은 그걸 보수하고 정비하는 실질적인 관리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진 파워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원전주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진파워, 한신기계, 보성파워텍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BHI입니다. BHI는 원전 테마이기도 하고 LNG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생겼을 때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이제 전망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 1월 달에도 516억 원 규모의 LNG 복합 화력 발전 설비 계약도 체결됐죠. 그리고 지난해 포스코와 발전 설비 공급 계약도 했었고요. 그래서 BHI도 실적이 지금 발표가 안 났는데 지난해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지난해는 2분기, 3분기까지 2분기에 적자 전환을 하고 3분기에도 적자를 기록을 했고 그래서 실적 면에서는 크게 좋은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서전기전은 또 이슈가 하나 있었죠. 정부에서 부적격 업체 낙인이 찍혔죠. 그래서 공공입찰 제한을 걸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지난 12월에 그게 발효가 됐어. 지금 현재도 공공기업 그 입찰 제한이 걸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11월 달에 지난해 11월 달에 뭐 어떻게 나왔냐면 이미 공공기관 이제 입찰 제한 전에 매출액의 한 50% 정도 수준은 이미 했다.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이 기업에 대해 갖고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난해 12월 1일에 또 그 소송을 걸었어요.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 취소 및 참여 자격 취득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 받아들여져서 그 조금 시간만 번 거예요. 시간만 서정 기전이. 그래서 지금부터 뭐 더 많이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에너토크입니다. 에너토크는 그 전동 액추어에이터 및 감속기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감속기. 그래서 요게 또 저 발전 플랜트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어서 지금 원전주로 분류되면서 원전주 움직일 때마다 막 움직이죠. 근데 문제는 이 기업도 지금 실적이 크게 좋은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자, 다음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사실 원전주 하면 한전기술이죠. 한전기술은 원자력 위주의 이제 세계적 발전소의 설계를 맡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업체입니다. 설계하는 업체. 그래서 항상 그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어떻게 보면 크게 어떤 공사 수주고 원전 뭐 수주가 나왔다 이러면 항상 땡기는 게 두산중공업, 한전기술이죠. 예. 다른 기업들은 이제 원전에 들어가는 부자재 그런 거를 하는데 한전기술은 설계 업체다. 그거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한전기술이 문제가 좀 있는 게 최대 주주가 한전이죠. 한전인데 지금 최대 적자를 기록을 했죠. 한전에서.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우진입니다. 우진은 1980년도 이제 설립된 이제 산업용 계측기 개발하고 제조에 이제 주력해온 계측 전문 업체입니다. 원전용 이제 계측기의 경우 이제 가동 원전의 교차형 예부품을 이제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1호기, 2호기부터 해서 발주처 이제 건설 원전의 주요 계측기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 나오면 또 우진도 항상 움직이죠. 그래서 우진 하면 계측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도 이제 그 원전을 정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원전 정비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 2월 14일 날 고리본부 이제 수처리 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공사 239억 원 매출액 대비해서 7.3% 계약을 했죠. 그래서 한전산업도 정비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가 지금 지난 22일 날 지난해 해외 사업 매출액 2천억 원을 돌파했다. 사상 최대다. 이런 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한전 KPS의 해외 수주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보고서 나왔는 거, 예, 하나 금융투자의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 잠깐 그 보면요. 그 작년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그 3,795억 원 그리고 9억 원. 그래서 요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기 이제 재료비는 대외공사 감소 효과로 전년 대비 줄었으나 재료비는 줄었으나 해외 사업장 신규 착공과 관련한 비용이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직원 수가 증가한 데다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원하는 바람에 영업이익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렇게 보고서가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적극적인 매수 그리고 그 목표 주가는 52,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 KPS가 나쁘지는 않다. 지난해 3분기 기준 PER이 11.75배 저평가 종목이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뭐 이 종목 자체가 그 매출액이 조 단위로 들어오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1조 6천억이에요. 상당히 무겁죠. 뭐 한신기계나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뭐 이런 몇천억 안 되는 그런 기업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이 종목이 한 번씩 움직일 때는 많이 가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광명전기입니다. 그 광명전기는 이제 그 부자재 기업입니다. 그 한수원에 부품을 납품 중인 이력이 부각이 되고 해서 원전주로서 예, 같이 급등을 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수배 전반 및 배전 제어 장치, 예, 가스 절연 개폐 장치 등을 이제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요 원전주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걸로 보이고요. 한국전력도 원전주 관련주긴 한데 지금 뭐 작년 영업 손실 5.8조 원을 기록을 했다가 고유가 전기료 동결의 사상 최대 적자를 봤죠. 한국전력. 지금 장중에 2.24% 마이너스 났는데 시외에서 3.67%로 다시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뭐 목표액을 냈는데 3만 3천 원, 3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상당히 높게 잡았다. 그래서 지금 시외에서 수급이 좀 몰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지금 전기료 동결은 됐지만 올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천연가스 비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미국도 지금 전기료 올린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올릴 것 같아요. 그럼 뭐 고유가 시대에 전기료가 오른다면 영업이익이 상당히 올라가겠죠. 한국전력도. 그래서 다시금 한국전력에 대해서 수급이 몰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신팩입니다. 신팩은 그 프레스 전문업체죠. 프레스 전문업체인데 작년에 엄청난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1064억 원, 전년 대비 1266%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1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6%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68% 증가한 916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엄청난 증가죠. 네. 신팩 엄청나게 증가했다. 호실적이에요. 그래서 장중에 신팩홀딩스도 상당히 급등을 했다. 예. 지금 장중에 12.6% 올랐거든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다음 종목 아이온스입니다. 아이온스는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초정밀 가공 세정 업체입니다. 요 종목도 그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64억 원, 전년 동기에서 289% 늘어났고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1.9% 늘어난 163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184% 늘어난 28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요게 저 1월 달에 그 지난 1월 달에 최대 주주 변경 모멘텀이 좀 있었습니다. 1월 달에. 그 최대 주주가 변경되고 조금 주가가 많이 좀 내렸는데 그 보통 최대 주주 변경하는 모멘텀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호재로서 많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아이원스 이제 내린 만큼 지수 하락에 의해서 내린 걸로 보여지니까 지금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이원스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풍제약. 신풍제약 오늘 뭐 장중에 많이 올랐죠. 상한가 못 간 건 좀 아쉽지만 그 코로나 치료제 피라맥스가 그 2-3상 그 톱라인서 중증 개선 안정성이 확인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면서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상한가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장중에 19.30% 기록을 하고 시외에서 4.13% 움직였습니다. 신풍제약 지금 현재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한 있었죠. 그래서 일동제약부터 시작해서 현대약품 뭐 골고루 지금 다 상승을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풍제약이 지금 다음 주 초쯤까지는 월요일 날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오전에 잠깐 치다 말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는 임상이 진행이 되고 그 임상으로 해서 긴급 사용 승인까지는 앞으로 상당히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지난 그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지난해 영업 손실이 137억 원입니다.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적자 전환. 적자 전환은 엄청나죠. 안 좋은 악재죠, 악재. 매출액은 1,892억 원, 4.31% 감소했고 단기 순손실은 125억 원으로 해서 다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 전환을 하면 못 갑니다. 주식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뭐 이제 2-3상인데 요거 뭐 완료시키고 긴급 패스트 트랙 신청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사실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이건 약품 재창출이죠. 말라리아 치료제를 쓰던 항바이러스제가 피라맥스죠. 이거를 이제 치료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사실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이에요. 지금 이미 치료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신풍제약은 일단 단기성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종목은 시에서 움직인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제가 본다면 물론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뭐 다들 잘 갈 걸로 보입니다. 다들 잘 갈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실적 좋은 종목으로 본다면 우리기술, 두산중공업, 오리비텍, HRS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기술 정도가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리비텍도 뭐 지금 주가가 상당히 나쁘진 않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실적은 좋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월 3일 날 신주 유상증자 상장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일진파워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많은 종목 중에 우리기술, 두산중공업, 오르비텍, HRS가 지난해 성적이 좋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그 PER이 가장 낮은 기업은 HRS입니다. HRS.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간다면 실적으로 보고 간다면 HRS겠죠. 자, 여러분들은 선택은 어떤 걸로 하실는지. 저는 뭐 딱 만약에 간다면 우리기술, 두산중공업, 오르비텍, HRS. 근데 두산중공업은 시초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두산중공업이 뭐 상한가 가고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요. 어차피 이 종목은 3월 4일까지는 안 본다고 보면 우리기술, 오르비텍, HRS 이 세 종목 중에 보겠죠. 그래서 오전에 수급 좀 몰리는 거 보고 시초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는 종목은 좋지 못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원전주가 다음 주 계속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다면 시초가 형성이 한 9%대 9% 정도 7에서 한 8, 9% 정도 형성되는 그런 종목으로서 우리기술, 오르비텍, HRS 이 세 종목 중에 하나 가겠다 싶습니다. 물론 뭐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일진파워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시초가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될 테니까
이 세 종목을 피하고 우리기술, 오르비텍, HRS 세 종목 중에서 가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느 걸로 가실지 조금 더 공부하고 가시면 좋을 걸로 보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닷컴의 천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